이성일 YTN 개건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이 그 국민의당 경선 대선 후보인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 첫날입니다만 이제 광주하고 전남, 제주 지역에서 경선 투표가 현장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. 실제 그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 자체가 호남에 집중돼 있고 당원 분포도 50% 이상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당 경선은 이제 사전에 그 선거인단이 지정되지 않은 자유 현장 투표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 가장 많은 분들이 열기를 갖고 국민의당 경선 참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러니까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아무나 가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투표란 예,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은 그 투표소에 찾아가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순회 경선에서 현장 투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주 전남만큼 열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. 그러니까 수도권 유권자들도 오늘 호남 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? 글쎄 그 정도까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이제 광주 전남 자체에 아마 이게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서 오늘 그 원래 당이 예상했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투표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.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1, 2간 교차가 클 경우에는 타 지역의 경선에 상관없이 사실상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원래 만여 명 뭐 예상 나왔을 때 6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요.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?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 내에서는 이제 기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저렇게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는 쪽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볼 것 같고요. 물론 당연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전국적인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강세인 건 맞는데 지금 박수선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출신으로서 그 지역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분이었고 손학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강진에서 2년 넘게 머무르면서 사실 호남에서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일방적인 어떤 싸움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오후 8시 넘어서부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정말 글자 그대로 뚜껑 열어봐야 되는 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조직표가 많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안심할 수 없다. 동의하십니까?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이번에 그 국민의당 경선 현장 투표소는 이제 지역에 투표소가 많이 설치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한 곳 이상 정도씩만 설치됐기 때문에 네. 아마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과거에 그 많이 보이던 이제 뭐 사람들 동원해서 나르거나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 광주 전남에서 지역 기반을 갈고 닦아온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대중적인 지명도 이것과 실제 그 조직 내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 이 숫자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이렇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지금 지켜볼 측면은 국민의당의 그 과연 이제 이 경선이 지금 흥행이 되겠냐 하는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경선에 가려서 좀 이렇게 빛을 못 보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했습니다. 실제로 6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뭐 어떤 조직 동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 아마 호남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민심의 복합적인 구조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.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상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나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만약에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사실이고 실제로 저 6만 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박수선 의원이나 손학규 전 지사의 어떤 조직력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면 이거는 국민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. 지금 전체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끊임없이 양자구도로 가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자신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왔잖아요. 그게 호남에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순수하게 6만 명이 이상의 흥행을 이루고 그게 거기서 또 압도적으로 만약에 이긴다면 그럴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. 네. 자, 그러니까 이제 뭐 1시간 30분 정도 뒤면은 뚜껑이 열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6만 명이 예상 밖에 6만 명이나 참여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이 득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본선 경쟁력도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.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소위 그 각종 여론조사 발표되면서 이제 문재인 대세론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항할 만한 후보가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당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
또 이런 뭐 이재명 시장의 어떤 추격세에 비해서 타당의 그 뭐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의 어떤 대항마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회의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. 변하지 네. 않았는데 예. 만약에 이게 호남 어떤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흥행에 성공한다면은 그 어떤 실제로 그 문재인의 대항마 뭐 이런 각도에서 여론의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네, 자, 그 여부를 이제 1시간 20분쯤 뒤면은 결과를 열어보면은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주당도 ARS 경선은 호남 지역에서 역시 한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호남 지역에서 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민주당이 최초의 호남 지역 제주까지 포함하던가요? 그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당 못지않게 당연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야권이 호남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 특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과반수를 상당히 넘는 사실 과거로 본다면 이른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 정도는 뭐 거의 7, 80% 가량의 어떤 지지를 받아가면서 호남에서 당선이 됐었는데 네. 지금은 그럴 정도로까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.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이제 얼마만큼을 받아서 이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대세론을 굳히는 쪽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호남 민심이 확정을 못했다는 쪽에 대해서 좀 긴 싸움이 이게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가 정해지겠죠. 예, 사실 호남이 그 한 지역을 떠나서 야권의 심장부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당 경선, 그다음 민주당의 ARS 경선 결과, 이 호남의 결과가 민심이 굉장히 주목됩니다. 자, 우선 민주당이 그 ARS 경선이 있고 현장 투표는 이미 했다고 하고 또 뭐 그 인터넷도 있고 지역 순회도 있고 좀 복잡한데 이거 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. 예, 민주당 경선은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두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. 시점에 이제 1차 모집된 분들은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선거인단 배정이 되고 그 지역의 순회 경선 일정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. 현장 투표를 하게 되고 또 그 뭐 당원들은 ARS 투표를 같이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모집된 한 60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초기에 1차 그 선거인단 배정 때 들어갈 수가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수도권 그 현장 투표 경선 때 그 동시 투표를 하게 돼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 모집된 지역, 그다음 모집된 시기에 따라서 투표 일정이 다르고 또 투표 방식은 다양한 방식, 뭐 현장 투표나 모바일 투표, 온라인 투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선거인단이 214만 명이 응모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가 108만 명이었으니까 2배 가까운 것이고 그 중에서 그럼 그 ARS 경선 그 비중이 제일 높은 건가요? 지금 정확히 제가 ARS 비중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. 네.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모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전체의 민주당이 받고 있는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받고 있는 지지율을 다 합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 60%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새끼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순수하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엔 아직까지는 어떤 조직력이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그 조직이 결국엔 주변에 자발적인 인물들을 끌어모으는 거다 보니까 예. 그 숫자들이 그만큼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. 결국에는 ARS를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들, 저한테도 뭐 주변에서 권유들 여기저기서 많이 왔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바닥에 드러나고 있는 새가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죠. 빙산 밑에 과연 진짜 얼마만큼이나 뭉쳐 있는지가. 예, 이상일 위원님도 아까 양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첫 번째 시금석인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 정도 득표를 하면 얻으면 대세를 굳혀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? 아무래도 뭐 이제 1, 2위가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몇 퍼센트 득표를 하느냐가 아마 그 당내 경선의 분위기를 가를 것 같은데요. 적어도 이제 과반의 득표를 해야지만 뭐 아마 이변 가능성 내지는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다는 우려들을 부추기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거나 몇 퍼센트 정도면 상당히 좁혀진 겁니까? 일단은 뭐 아주 단순하게는 과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실제 이제 호남에서 당내 경선 과반 투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네. 물론 이제 그게 순위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내 도전 그리고 또 당 밖의 도전에 상당히 그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 오늘 내일 나오게 될 호남의 민심의 윤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의 뭐 그 전두환 표창 발언이라든가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. 주목됩니다. 국민의당 결과는 저희가 속보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